안녕하십니까, 용도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명절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대체로 명절이 되면 뭔가 잘하고 싶고 결심도 하고, 그래서 금연도 하고 운동도 등록하고 취미도 한번 가져보고 학원도 등록을 한다던가 이러한 결심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미래가 궁금해서 철학관이라던가 점집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디가 잘 보는지 혹은 어떤 데가 돌팔이며 주의를 해야 될 곳인지 그 기준이 모호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한번 짚어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철학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갔는데 생년월일을 일단 책을 보고 찾아야 됩니다. 물론 저도 책을 보고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일을 찾을 때라던가 이것저것 조견표 같은 거를 펴놓고 찾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걸까요? 생일을 못 찾아서 어디를 들춰서 찾는다던가 이런저런 도표를 참조한다랍시고 책상에 이렇게 저렇게 코팅해서 붙여둔 거 보셨을 겁니다. 저는 책상이 그렇게 지저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아니 저걸 아직도 못 외웠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귀차니즘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니 몇십 년씩 이렇게 하신 분들이 그게 안 외워질까요? 그런데 이렇게 도표를 책상이나 이런 데다가 붙여놓으면 모르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뭔가가 정교한 데이터를 구하는 듯한 어떤 이러한 느낌도 주고 전문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미지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과연 공부를 깊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말빨이 좋거나 소문이 희한하게 잘난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런 말씀들을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내 사주를 봤는데 태양이 딱 있어. 꽃도 활짝 펴있고 시냇물이 졸졸졸졸졸 이렇게 흘러간답니다. 과연 이게 사주가 그럴 수가 있을까요? 사주가 심시티입니까?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아, 내 사주가 정말 좋구나 라며 감격을 해서 돈도 주고 집에 들어가서 자리에 딱 누웠는데 아, 내가 오늘 도대체 뭘 본 거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그냥 내 사주는 뭐 달도 있고 해도 있고 이런 생각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재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의 그냥 참조할 사항으로 들어봄직한 소리죠. 그런데 사주라는 것이 이렇게 산수와 그리듯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사주의 큰 흐름인 양 이것을 주구장창 이야기하시고 돈을 받는 분들도 계시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분들을 만나셨으면 좀 구체적으로 통변을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속으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 통변? 알고 하는 소리인가? 근데 그러고도 어려운 소리를 남발하고 격이 어쩌고 용신이 어쩌고 그리고 다른 데 가서는 이런 사주를 제대로 풀 수가 없다 라면서 횡설수설 이러면 그것은 뻔한 겁니다. 통변이 안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통변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를 보고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을 전하는 거를 통변이라고 합니다. 책은 좀 봤지만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 이야기를 줄줄줄줄 늘어놓는 분들 딱 사주를 보고 야, 넌 너무 게을러. 그럼 부지런한 사람도 이 소리를 듣고 아, 내가 요즘 게을렀나? 이런 자기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네 선생님 더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겠죠. 과연 이게 맞는 것일까요? 성격 이야기를 거의 90% 잡아먹고 내년 좋아 땡, 이게 과연 돈을 내고 갈 만큼의 가치가 있는 이야기일까요? 그런 이야기들이 궁금하시다라고 하면 부모님이라던가 친구한테 물어보면 그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명 예정론자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사주가 이 날짜에 태어났으니까 너는 이때 딱 죽어. 넌 실패할 거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런 소리를 하는 곳. 마치 비디오 테이프처럼 정해져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 과연 정해져 있을까요? 이미 정해져 있어서 노력이 필요 없다. 그리고 뭔가 이야기하는 것이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어투로 말을 한다라면 이거는 최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저도 손님들에게 쓴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쳐
맞춰서 더 좋아질 수 있을 때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네 수준이 딱 그 정도다, 그리고 넌 이렇게 정해져 있어, 이런 분들은 공부 쬐끔 하고 시건방을 떠는 겁니다.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점집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굿을 무조건 하라고 하는 데는 가짜 무당이다, 뭐 이 정도는 요즘 다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과연 그럴까요? 다 아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가게 되면 당할 수 있습니다. 딱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하는 눈빛으로 집에 우환이 들었구만, 이런 소리를 한다라고 하면 우환? 그게 뭐지? 그런 일이 우리 집에 있었나? 엄마한테 물어볼까? 이러한 의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거 없다던가 그런 거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면 무당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여기를 왔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족 중에 그런 일이 없어도 무당은 확신에 차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무언가가 우리 집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자기 착각을 하게 됩니다. 더 나가서 협박을 서서히 시작하게 되죠. 남편이 실직하겠군. 남편이 죽겠네. 자식을 앞세우겠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덜컥 겁을 먹고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던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주저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주저하게 되면 난 몰라. 방법을 이야기해줬는데도 죽든 살든 알아서 해. 이런 곳 가시겠습니까? 최소한 협박을 듣고는 돈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곳, 이런 곳은 퇴출되어야 될 곳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겁박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당하는 사람은 모르는데 따라간 사람들은 그게 보여요. 같이 따라간 친구들은 뜯어 말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용하고 실력이 있고 영험하다 이런 데라고 한다 하더라도 돈 욕심에 눈이 멀어서 신을 빙자한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에 굿이나 치성이나 기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렇게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박을 한다라고 하면 가짜구나 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내가 한마디 더 해주고 싶다, 즉 다시 말해서 보러 갔는데 내가 봐주는 게 어떨까, 내가 차라리 낫겠다, 이러한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뭘 말해도 그냥 딱 하거나 한심해 보이거나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이런 곳은 인연이 안 닿거나 혹은 상대방이 헤매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곳은 그냥 안녕히 계세요 라고 인사하고 나오시면 상대방도 그러시라고 할 겁니다. 서로 채널이 맞지 않으면 내가 봐줘야 되니까 억지로 짜서 뭔가 이야기를 하게 되고 듣는 사람도 부담스럽게 되고, 그럼 그냥 다음에 오겠다던가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상대방도 편할 겁니다. 자, 그리고 무당의 얼굴이 시커멓다, 아주 그냥 병색을 가지고 있다던가 눈에 핏대가 섰다던가 목소리에서 쇳소리가 난다던가 이런데도 신기가 딸리는 상태거나 지금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그러한 무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방전이 됐다 이 말이죠. 근데 간혹 이런 분들 중에 방금 큰 굿을 하고 왔다던가 기운을 순간적으로 소진해서 그러한 입장인 분도 계십니다. 이런 분은 다음날 다시 찾아가 보면 안색이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그 집은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냄새가 나네. 돌팔이 냄새가 나. 냄새가 나는 집이 있습니다. 자, 입구에 들어서는데 순간적으로 코끝을 스치는 쾌쾌한 냄새, 고기가 썩는 듯한 냄새. 물론 점집들이 대부분 그 환경이 열악한 곳에 자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수구 썩는 냄새가 올라온다던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법당에 들어갔는데 향을 피울 겁니다. 그 향내가 이렇게 올라오면 그런 것들은 대부분 감추어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냄새는 향냄새대로 나고 그 썩은 내는 썩은 내대로 나고 이렇게 섞이지가 않은 채로 간헐적으로 냄새가 코를 스칩니다. 이건 뭘까요? 그런 냄새를 맡으셨다면 그것은 영적인 악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급한 신이라던가 그 업계말로 허주, 수비, 그러한
이상한 것에 감염이 됐다던가 그 신이 흐려져서 이미 무당 자격을 상실했다던가 이런 경우가 해당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쾌쾌하고 고기 썩는 듯하고 뭔가 노린내 같은 어떤 그런 냄새, 그런 것이 어디 냄새 근원은 모르겠는데 그냥 코끝을 스쳐요. 이런 곳은 갈 필요가 없을 뿐더러 도움이 되기보다 손해가 되는 일이 더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하는 곳이라면 향을 피우지 않아도 향긋한 냄새가 난다던가 그 제자의 얼굴이 편안해 보인다던가 화색이 돈다던가, 즉 다시 말해서 컨디션이 좋아 보인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선 상대의 컨디션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영업 비밀을 하나 공개할까 합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맞습니다. 부적입니다. 이 부적이 찾아간 당일 서랍에서 꺼내들고 이거를 가져가야 네가 잘 된다, 안 죽는다, 면접에 덜컥 붙는다 이러면서 사오셨다라면 호객님 되신 겁니다. 그냥 강시된 거예요. 이런 거 얼마 할 것 같습니까? 저 이거 오늘 2장 해서 6,000원 줬습니다. 6,000원 줬더니 자, 이렇게 금박 편지 봉투는 무료로 주더군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백매로 이렇게 묶어서 팔고 있습니다. 이걸 사가서 하나하나 손님들한테 파는 거죠. 자, 대체로 이런 데에 특징이 있습니다. 사주 비용보다 점사 비용보다 부적값이 더 높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런 곳은 기승전 부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안 봐도 비디오죠. 근데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준비돼서 꺼냈다라고 하면 그것이 가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 가서 사와서 전달만 하는 건데 그것이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말 그대로 정성이 부족합니다. 부적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 날짜를 따져서 몸을 깨끗이 씻고 밤 12시에 부적을 써내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1대1 맞춤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뭐 서랍 같은 데서 그냥 꺼내서 주면서 돈만 받으면 이것이 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서 아깝게 돈 쓰지 말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디를 가시던지 끌려다니지 마시고 어떤 개운을 목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한다던가 성적인 접촉이라던가 금전 요구를 한다라면 절대로 응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과 상의를 하던지 무조건 의심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족의 명절 설을 잘 보내시고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